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 내내 비가 내리다가 볕이 들기 시작하는 그 산을 바라보고 있자니까요. 참 우리네의 삶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전혀 햇빛 들 것 같지 않던 우중충한 삶에도 때때로 햇살이 들긴 들더라고요. 지금 혹시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터널의 끝은 가다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고 긴 터널을 저도 지나왔는데요. 지금도 간간히 짧은 터널이 나오곤 하지만 그 긴 터널을 걸을 때와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다면요. 이제는 터널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월이 주는 지혜인지도 모르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내 안에서 빚어낸 체득인지도 모르겠지만 참 다행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뜬금없지만 여러분들께도 한번 읽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란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네,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인 분이신데요. 한국의 한을 노래한 시인, 그리고 짙은 향토성을 서정으로 품어낸 시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시인, 그리고 33살이라는 짧은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만 했던 시인, 네, 김소월 시인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시를 고르면서 또 그분의 삶 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봄날 같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하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라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랬지만 유독 저를 힘들게 했던 몇 분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면 윤동주나 이육사, 한용운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쳐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노와 고뇌, 외로움 등이 이 여름에 저를
추위에 떨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많은 순국 선열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김소월 시인의 첫 번째 시는요, 초혼입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는요, 제가 한번 이 노래를 선택해 봤어요. 장윤정 씨의 노래죠. 초혼.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우리가 이 시를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서정적이고 전통적이고 민요적이고 격정적이고 애상적이다. 주제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는 반복과 영탄을 통한 격정적 어조를 사용했고, 전통적 민요조의 7호조 삼음보 율격을 사용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흐르는 대로 그냥 맡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게 다가오면 아프게 느끼시고, 슬프게 다가오면 슬프게 느끼시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신다면 그렇게 하시면서요. 시는 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가슴으로 넘어가는 순간 독자의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개여울이라는 시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도깨비의 OST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하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하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여기서 그 개여울은 개울의 여울목을 말하는데요. 이 시는 김소월이 길을 가다 개여울에서 하염없는 생각에 젖어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사연을 추정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인데요. 아마 시인은 여인의 사연을 잘 알고 있고 여인이 개여울에 나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20년대,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면서 돈 벌어서 곧 돌아올 테니까 부디 잊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약속하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계절은 속절없이 바뀌어만 가는 거죠. 이 시는 김소월이 길을 가다 개여울에서 하염없는 생각에 젖어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사연을 추정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인데요. 아마 시인은 여인의 사연을 잘 알고 있고 여인이 개여울에 나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20년대,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면서 돈 벌어서 곧 돌아올 테니까 부디 잊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약속하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계절은 속절없이 바뀌어만 가는 거죠. 봄은 돌아와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와도 떠난 사람은 소식 한 장 없고 가슴속을 헤집어 놓듯이 잔물결은 봄바람에 해적이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매일 아무도 없는 개여울에 나와 앉아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한 여인의 가슴 아픈 모습이 담담히 우리들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개여울은 67년 이희목 작곡으로 노래로 만들어져서 김정희, 허림, 정미조 씨 등이 불렀는데요. 처음 노래로 불렀을 때는 나름대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가수 개인의 활동 중단으로 잠시 잊혀졌다가 1972년 정미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제목은 먼 후일,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 죽일 놈의 사랑의 OST입니다. 구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네, 이 시는 떠나간 임을 잊을 수 없는 심정을 표현한 시인데요. 표면상으로는 먼 훗날 당신과 만나는 때에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잊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자의 잊었노라는 잊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임을 잊을 수 없는 현재의 안타까운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의 아버지는 분홍이셨는데요. 처가로 가던 중에 외인들을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또 얼마나 폭행을 당하셨는지 그대로 실성을 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실성한 아버지,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향한 김소월은 다시 관동 대지진을 겪으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소월은 심각한 무력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대는 변할 기미가 안 보이고 그가 맡았던 동아일보지사는 일제 방해로 와해되고 사업의 실패까지 겹치면서 소월은 삶을 비관합니다. 그가 죽기 석 달 전 문중의 장손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이후 오랫동안 술을 마시면서 날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서정미를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시의 뒷배경에는 이렇게 좌절과 비관, 슬픔의 광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한은 성장기적 배경과 삶의 고단에서 오는 우울, 그리고 시인이 말하듯이 남의 나라 땅에서의 서러움이 포함되어 있었던 듯한데 그보다는 그를 따라다니던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허무의식과 슬픔에서 연유한 것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곧 그의 생애 비극적 결말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그의 나이 33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934년 12월 23일 문단에 데뷔한 지 6년에 불과한 젊고 유망한 시인은 밤이 시작되자 아내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요. 다음 날 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음독 자살, 아편 과다 복용. 그가 죽고 5일 뒤에 동아일보는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소월은 1927년 유일한 직이었던 나도양의 부고를 받고 충격이 컸으며 2년 뒤 또 다른 지인 고월 이장휘의 자살 소식 이후로 술에 취한 날이 많았다. 그 역시 다량의 아편을 먹고 그들의 뒤를 따랐으니 요절한 시인들의 나이가 너무도 아깝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가난과 질병, 일제의 압박 속에서 참 많은 젊은 작가들이 병들고 투옥되고 실패했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의 나이를 잠깐 살펴보면 나도양은 24세, 이상은 28세, 윤동주도 28세, 김유정은 29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도 짧은 생애에 비해 그분들의 작품들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깊은 울림으로 함께 우리들과 숨쉬며 살아갈 것이기에 그나마 작은 위안을 삼아 봅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못 잊어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천국의 나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 덜어는 잊히 오리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 (1925년에)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초기 작품인데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3년의 삼행식으로 된 민요풍의 이 시는요, 동양적인 체념과 미련을 시로 승화시킨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소월은 154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들은 전 근대시에서 근대시로 넘어오기 시작한 그 시기에 쓰인, 그러니까 시조와 시의 중간쯤 되는 형태의 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소월의 시의 경향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향토색 짙은 쉬운 우리말, 그리고 민요조의 율조, 한과 이별의 정서 등이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소월의 시는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서 민족의 심성의 본질을 가장 뛰어나게 노래한 시인으로 칭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과의 이별을 여성적인 호흡으로, 그리고 유랑민의 비애를 민요조의 가락으로 노래한 그의 시는 언제나 나직하고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으면서 시적 화자는 좀처럼 흥분하지 않죠. 세 번째로 그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삶의 어려움과 처절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적 환경 변화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양, 때로는 가벼운 체념 또는 자신을 희생하는 전통적인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내면 지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월의 많은
자연 표상 시어들은 설화적이고 민속적 소재이면서 이미지와 접목이 되어 전통적 정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요. 또한 민중적인 언어 감각과 리듬 의식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민요풍의 소월의 시에는 우리 민중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소월은 어렵고 험한 삶을 살아간 민중의 대변자이고 또 위로자이고 안내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정한 마지막 시입니다. 제목은 님의 노래, 배경 음악으로는요. 그대도 같은가요?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네, 이 시는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님이 화자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요. 역시 삼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님의 노래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님이 부재하는 현실과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월의 시에는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는 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더 자세히 알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나 싶은 우리의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소월 시인은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 작품인 진달래꽃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죠. 1925년 이별의 슬픔을 절제된 정한으로 담아낸 진달래꽃을 발간했는데 이 시집은 한국 근대문학 작품 중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시인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짙은 향토성을 전통적인 서정으로 노래해서 정말 오늘날까지 널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신데요.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산요화 외에 많은 명시를 남기셨습니다. 본명은 김정식이시고요. 2살 때 아버지가 정주와 곽산 사이에 철도를 부설하던 일본인 목독군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 광산업을 하던 할아버지의 훈도를 받고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산학교 중학부에 다니던 중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때 학교가 폐교되자 배재고등 보통학교에 편입 졸업을 하셨고요. 1923년 일본 도쿄 상과대학 전문부에 입학했는데 9월 관동 대지진으로 중퇴를 하고 귀국한 후에는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 일을 도우면서 고향에 있었는데 광산업의 실패로 가세가 크게 기울어져서 처가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동아일보지국을 개설하고 경영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업 실패를 하자 심한 염세주의에 빠져들게 되십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작품 활동은 저조해지고 그 위에 생활고가 겹쳐서 생에 대한 의욕마저 잃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34년 고향 곽산에 돌아가 아편을 먹고 자살합니다. 사실 소월의 시작 활동은 1925년 시집 진달래꽃을 내고 1925년 5월 개벽에 시론 시혼을 발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 시집에는 그동안 써두었던 전 작품 126편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집은 그의 전반기의 작품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킨 작품집으로서 한국 시단의 이정표 구시를 하죠. 민요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로서 민요적 율조와 민중적 정감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생에 대한 깨달음은 사뇨와 첫치마, 금잔디, 달맞이 등에서 피고 지는 꽃의 생명 원리, 태어나고 죽는 인생 원리,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 원리에 관한 통찰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 진달래꽃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먼 후일 꽃 촉불 켜는 밤 못 잊어 등에서는 만나고 떠나는 사랑의 원리를 통한 삶의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민요 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위대한 천재 시인이죠. 한국 시 문단의 보물과도 같은 우리 김소월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자꾸만 그분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못내 반갑고 즐겁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삶을 들여다봐도 드라마 같지 않고 소설 속 주인공 같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내내 좌절하고 슬픔만을 퍼올린다면 이 짧은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쁨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내셔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웃음 지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